달리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환자분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하면서 운동을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환자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의사가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걸 뒤집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 되시면요, 일주일에 4번씩 꾸준하게 40분씩 운동을 하시면 3개월 정도 운동을 했을 때 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달리기는 부상이 정말 많이 생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달리겠다, 빠르게 달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접어야 됩니다. 어떻게 달리는 것이 가장 좋냐 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이라고 합니다. 여러 방송을 통해서 비뇨의학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남성성이 줄어든다, 성기능도 떨어지고 성욕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왜 그렇게 되느냐? 사실 우리 몸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망가지게 마련이죠. 관절도 조금씩 나빠질 수도 있고 뼈에도 문제가 생기고 근육에도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기능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재밌게도 성기능에는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라는 녀석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호르몬이 2차 성징을 하고 나서 남자가 30살이 되면 최고 수치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최고 수치에 오른 남성 호르몬이 매년 0.1씩 조금씩 줄어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은 3에서 8 사이를 저희가 정상으로 봅니다. 3에서 8 사이면 중간 지점이 대략 한 5.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자가 30살이 되면 5.5, 그것보다 뭐 조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매년 0.1씩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30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3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5.5에서 3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60세가 되면 비정상적인 레벨 2.5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5세쯤이 되면 내가 필요로 하는 남성 호르몬보다 모자란 수준 3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40대가 지나고 50대가 지나면 어느 순간 성욕도 좀 떨어지고 성기능도 뭔가 좀 덜해진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발기도 뭔가 약해진 것 같거나 없어진 지 꽤 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남성 호르몬은 스트레스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주변에서부터 받는 위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위협이 많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라는 걸 항진시켜서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아니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요소를 이겨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성기능이 발휘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원시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10,000년 전의 인류랑 사실 유전적인 디자인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00년 전에 우리는 숲속에 살았을 텐데 숲속에 살 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식량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족이 막 침입해 올 때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리고 동네에 큰 곰이 막 돌아다니거나 호랑이가 하나 침범해 와가지고 계속 사람을 하나씩 물어가요. 그러면 진짜 큰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이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혼자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그럴 때 가족을 지켜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우리는 성욕이 떨어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코티솔이 증가하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코티솔이 증가하고 그 코티솔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함으로써 남성성이 억제받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날 유독 발기가 잘 안 되고 성욕이 떨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환자분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하면서 운동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이렇게 환자분에게 제시해라라는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고혈압이 생기거나 당뇨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걸 저희가 공부하는 책을 이렇게 펼쳐보잖아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챕터에 항상 생활 개선 그리고 운동요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발기부전도 사실은 운동을 하면 좋아지는 걸 의사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로 어떤 강도로 해야
해야지 환자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운동을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환자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의사가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참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안 꺼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뒤집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그 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운동이 있어요. 뭐 사이클도 있고 달리기도 있고 등산도 있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4번씩 한 번에 40분씩 중고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유효 심박수의 70% 정도, 40대 중반 정도 되시면요 한 120회에서 130회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강도로 심장이 뛰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40분씩 운동을 하시면 3개월 정도 운동을 했을 때 효과를 약간 느낄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완연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 나온 대상자들이 누구냐 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비만한 사람들 또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하시고 대사질환이 없는 사람이라면 더 짧은 시간에도 사실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제가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전립선염을 고려해서 항상 자전거에 대해서만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유산소 운동 중에서 자전거도 사실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거기다가 달리기를 하면 무릎이 아프신 분들 중에서 자전거를 타면 괜찮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자전거를 권하기도 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전립선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자전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전립선염이라는 것은 회음부 바로 위에 전립선이 있으면서 오래 앉아있는 자세 때문에 이게 압박돼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립선염을 앓는다. 그런 분들이 운동조차 앉아서 하는 운동을 한다면 전립선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립선염은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립선을 싸고 발기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얘가 아파버리면 옆에 있는 신경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염이 있는 분들만은 자전거 정도는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가장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게 달리기라서 제가 달리기를 항상 강조하는 거지, 줄넘기, 등산, 수영 뭐든지 될 수 있다. 사실 복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호흡을 많이 사용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어떤 운동이라도 상관없는데, 등산을 할 때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내려갈 때는 심박수가 많이 안 생기죠. 그래서 등산을 40분 하는 게 아니라 오르막을 40분 타고 40분을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등산을 유산소 운동으로 하실 때는 시간이 좀 넉넉히 필요하고요. 등산 같은 경우에 내려오면서 무릎에 데미지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스틱을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산은 한 가지 불편한 점은 하려면 꼭 산까지 가야만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이의 시간이 꽤 걸리죠. 그리고 밤에는 못 한다는 또 단점이 있어서 달리기를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이 남성성, 그러니까 성기능 이외에도 사실 도움이 되는 곳이 많죠. 첫 번째로 심장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심장이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박수가 떨어져요. 심박수가 떨어지면서 보통 사람들보다 심장이 덜 뛰어도 효과적인 순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빨리 뛰죠. 그런데 생활 중에서 심장이 천천히 뛰는 사람들은 그런 콩닥콩닥 뛰는 그런 현상들도 덜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장애나 심리적으로 늘 뭔가 초조하고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이 꾸준하게 달리기를 해서 심장을 키우잖아요. 그런 증상도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을 발달시킴으로써 심장 건강도 좋게 만들고, 내가 평소에 불안증이라든지 뭔가 심리적으로 늘 초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심장이 튼튼해지면 조금 도움을 받는 그런 효과가 있죠. 더군다나 달리기를 많이 하면 체력이 좋아집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일의 퍼포먼스가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낮에 본인께서 하시는 일에서 피로감을 덜 느끼고 조금 더 긍정적인 표정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죠. 그건 뭐다? 당연히 일의 효율성이 증가되고 그건 수입의 증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또한 달리기를 하면서 또 좋아질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살이 빠지죠. 살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모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면 이런저런 생활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달리기를 해서 얻는 것은 성기능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심장의 건강, 내 생활 속에서 여러 부분에서 퍼포먼스와 효율이 증가하는 아주 다각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바로 달리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달리기라는 것을 무기로 딱 장착하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운동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길에 한 3정거장 정도 일찍 내려가지고 집을 그냥 달려가 버리기도 하거든요. 도저히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거기를 달려가는 것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정거장에 내려서 걸어가는 것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차이 나거든요. 아니면 내려서 아파트 단지를 2-3바퀴 돌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가면 씻을 거잖아요. 씻기 전에 운동하고 씻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동하는 시간은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걸 잡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운동보다 달리기를 강조하는 게 수영장은 수영복도 있어야 되고 뭘 챙겨야 될 게 많죠. 거기다가 수영장에 가이드 있죠. 그리고 수영장 등록하는 거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 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등산도 산까지 가야 되죠. 불 꺼져 있으면 또 못해요. 비가 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는 어떻죠?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앞에 있는 헬스장에서 30분 달리고 집에 들어가도 되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쪼개면 달리기 할 30분, 이틀에 한 번 30분 달릴 시간은 나옵니다. 그래서 달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의지력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기능이 망가지게 되면 운동도 해야 되고 생활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성기능이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기능을 되돌리기 위한 유산소 운동에 대한 매뉴얼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적어도 3달 그리고 길게는 6개월 정도 해야 개선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3달이나 6개월 정도 성기능이 좋아질 때까지 계속 떨어진 성기능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괴롭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성기능이 떨어져서 저한테 오시면 당연히 약 처방을 드립니다. 근데 비아그라처럼 단발성으로 쓸 수 있는 약도 있고요. 시알리스 5mg, 그러니까 타다라필 5mg처럼 꾸준히 쓸 수 있는 그런 약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사실은 타다라필 5mg를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타다라필 5mg 같은 경우에는 발기가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작용도 있지만 아침 발기가 좋아지게 만듭니다. 사실 아침 발기라는 것은 모의 훈련, 예비군 훈련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예비군 훈련한 국가들은 전쟁이 났을 때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침 발기가 잘 유지되는 사람은 발기해야 될 때 아주 원활하게 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발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시알리스 5mg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먹었을 때 계속 우리 몸에 그 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침 발기도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발기를 위해서도 시알리스 5mg는 참 좋고 관계를 가지는 걸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는 보고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발이 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약을 먹고 도움이 됐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시알리스 5mg 같은 경우에는 소변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이 발기부전이 있다면 이 2가지를 한 가지의 알약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처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약들을 초기에 우리가 처방을 하면서 운동요법을 같이 하시도록 생활 개선을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약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약을 먹고 싶지도 않으실 테고 그래도 근본적인 어떤 치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꾸준한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40분씩 중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라고 권해드리면 어느 날 안 오기 시작하시다가 한 2-3년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꽤나 운동을 잘하면서 지내다가 최근에 운동을 좀 못하고 피곤하니까 다시 증상이 생깁니다 하고 찾아오시죠. 그런 식으로 약을 안 먹는 기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 사실 달리기는 그냥 달리기는 달리기지 라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달리기는 부상이 정말 많이 생기는 그런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거든요. 우리 몸은 반복적으로 자극했을 때 탈이 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절들이 그렇죠.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성기능을 위해서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성기능이 떨어질 만큼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평생 운동을 잘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년인 남자분들도 많고 30대 후반, 이제 40대 초반 살면서 삶의 절반 정도를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몸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달리기라는 것을 계속 해내려면 사실은 욕심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달리겠다, 빠르게 달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접어야 됩니다. 어떻게 달리는 것이 가장 좋냐 하면 저는 빠르게 걸어도 되고 달려도 되는 그 정도의 속도를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달려보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우리가 보통 6단 정도를 이렇게 놓으면요. 빠른 걸음으로 6단을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을 한번 눌러보세요. 7단을
물으면 이거는 빠른 걸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보폭을 굉장히 넓혀야지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으려면 굉장히 보폭을 넓혀야 되고 그것도 길게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슬쩍 뛰게 되거든요. 그걸 바로 조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이 조깅이라는 포인트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내가 보폭을 굉장히 늘려서 하면 할 수 있긴 하지만 달리는 게 살짝 더 편한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빠르게 걸으면 이 속도가 날 텐데 왜 굳이 달릴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도를 찾아내서 그걸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리다가 숨이 차면 다시 조금 빠르게 걷다가 다시 달리다가 숨이 차면 조금 빠르게 걷다가 숨이 차다고 해서 느리게 걸어버리면 사실은 실력이 조금 빨리 늘질 않아요. 그래서 뛰다가 빠르게 걷다가 뛰다가 빠르게 걷다가 하면서 그렇게 운동하는 길이를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달리신다면요 1km 정도로 설정해 놓으시고 뛰다 걷다를 해보세요. 그러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1.5km, 2km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 사람들이 처음으로 달리기 시작을 해서 이걸 권해보면 대부분 3개월 이내에 3km 이상 달리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반년 이내에 5km를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시작을 해도 실력이 꽤나 잘 늘거든요. 그래서 욕심 가지지 말고 조금씩 해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일 달린다라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피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 매일 달리기 시작했고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달리시는 걸 올리시는 걸 보고 매일 달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일 달린다는 것도 사실 그분이 타고난 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달리기를 잘했거나 원래 운동을 꾸준히 하던 사람이거나 오랜만에 아니면 살면서 처음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지만 우연히 그 사람의 몸이 달리기에 너무 최적화된 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매일 달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인생의 절반, 그러니까 40세에 도달할 때까지 거의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달리면요 거의 대부분 부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달리기의 부상이라는 것이 한 번 딱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달, 그리고 대부분은 3달 정도를 똑바로 못 뛰게 돼요. 그 정도로 쉬어야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달리고 싶다라는 욕구를 너무 가지고 계시면 부상에 아주 쉽게 빠질 수 있고 오히려 전혀 못 달리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40분인데요. 저는 이틀마다, 그러니까 하루 쉬고 하루 뛰고 30분 정도씩 먼저 시작해 보시고 그게 몸에 익으면 그때 주 4회 정도로 세팅을 잡으세요. 그거보다 더 달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운동을 더 하고 싶으면 거기에 근육 운동을 올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플린팅을 세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보폭을 줄여보세요. 보폭이 짧아지면 케이던스, 그러니까 발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180으로 맞춰놓고 요새 유튜브 치면 그 똑똑똑똑이 나와요. 아니면 메트로놈 같은 거에서 90으로 해놓고 발 2번에 똑똑똑똑 이런 식으로 가면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뛰면 되거든요. 90 정도를 걸어놓으면 보폭을 세게 못해요. 그러면 덜 아플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보폭을 줄이면 되게 많은 게 좋아져요. 뒤꿈치, 무릎이 아픈 사람은 인클라인을 걸어주는 게 좋고요. 이 뒤에 아킬레스 건이 아픈 사람은 발에서 딛고 앞으로 점프할 때 그 점프력 자체가 너무 많이 걸리는 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힘을 이 관절만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위에 있는 관절도 써야 되거든. 그래서 허벅지에 있는 근육도 사용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것까지 만들려면 줄넘기를 한번 해보세요. 줄넘기도 괜찮을 수 있어요. 너무 앞으로 떨어지려고 포우풋으로 내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포우풋, 미드풋 크게 의미 없다는 얘기도 많아요. 전반적으로 그냥 균일하게 닿을 수만 있으면 이걸로 그냥 쿵쿵쿵쿵 뛰는 것만 아니면 살짝 뒤로 떨어져도 크게 문제 없대요. 여성분들이 달리면 사실 저는 비뇨기과 의사니까 성기능에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남자가 그렇게 성기능에 달리기가 좋다면 그럼 여성의 달리기는 여성의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좋은 게 실제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달리기도 여성들의 성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로 여성 생식기는 다 골반 안에 들어있죠. 그 속에 혈액순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앉아서 일을 하죠.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앉아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운동을 좋아하지만 여성분들은 비율적으로 보면 남자만큼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많은 시간을 앉아서 지내게 되시겠죠. 그런데 앉아 있어 보면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60% 이상에 있는 체중이 우리
골반을 누르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 생식기는 다 어디 있습니까? 이 골반 속에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생식기 주변으로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질염을 잘 앓을 수 있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생식기에 염증성 트러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되니까 만성 질염이라든지 골반 내에서 발생하는 만성 통증이라든지 뭔가 알 수 없는 불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관계를 가질 때 통증이 준다든지 이런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관계를 가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남성은 발기력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윤활 작용을 하는 점액질이 분비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점액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관계를 가질 때 마찰이 상당히 심하게 생기죠. 그럼 관계 가질 때도 아프고요. 관계를 가진 후에 생식기가 뻘겋게 붓는다든지 통각을 일으키는 그런 염증성 자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액질의 분비가 여성 생식기에는 그리고 여성의 성기능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점액질을 만드는 것은 결국 혈액순환을 통해서 그 기관에 도달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기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점액질을 만드는 그런 기능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성교통도 줄어들 수 있고 성적 쾌감을 느끼는 데도 도움을 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골반 속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골반 속을 지나가는 감각신경들도 건강해집니다. 사실 여성의 오르가즘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성행위를 통한 그런 물리적인 자극이 꾸준하게 대뇌를 통해서 쌓이게 되고 그게 어느 순간을 지났을 때 오르가즘이라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성적 극치감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전도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성적 극치감에 빠르게 쉽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 성적 극치감을 쉽게 도달하게 만드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달리기를 했을 때는 남성들만큼이나 성기능에 그리고 성생활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커플 달리기를 제가 굉장히 권유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는 발기력이 좋아지고 아침 발기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성적인 퍼포먼스도 좋아지게 되는 게 남자의 달리기죠. 여성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점액질 분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원활하게 일어나고 성교통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질염도 줄어들게 되고 무엇보다도 성적 극치감에 쉽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원활한 성생활을 잘 누리다 보면 이 커플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플 사이의 삶의 질 향상에 커플 달리기는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